안녕하세요. 김본범입니다. 오늘의 오프닝 영상은 김본범이랑 김겨울이 남매의 동네 감시하는 영상이에요.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쟤네가 저렇게 뒷모습 보이면서 둘이서 나란히 앉아있는 게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형제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은 일단은 저의 자화상을 그릴 거예요. 이제 제 사진을 보면서 제 얼굴을 그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할게요. 여러분들도 형제나 혹은 자매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형제라는 존재가 애증의 관계잖아요. 어떨 때는 한없이 밉다가도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소중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를 놓을 수 없는 게 마냥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일단은 한 부모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 그 다음에 또 그리워하는 대상이 겹치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외로운 세상에 굉장히 소중하고도 힘이 돼주는 소중하고도 신기한 관계인 것 같아요. 저에게도 오빠가 있는데요. 저희 오빠는 이스탄불에서 살고 있어요. 참숯 식당이라는 이제 한국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새언니는 이제 저랑 같이 튀르키예를 이제 관광을 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째 널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고양이 때문에 못 가죠. 고양이는 괜찮을 수 있지만 제가 저 아이들을 떼놓고 못 가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가족들이 튀르키예에 살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나라가 저희하고는 틀린 게 그쪽은 이제 유목민이 조상이었던 나라더라고요. 굉장히 되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던 그런 왕위 계승 전통이 있는데 형제를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있었더라고요. 그 옛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을 당시에. 근데 이 사람들이 형제 살해라는 그 전통이 생기게 된 유래를 알아보려면 일단 이 사람들의 이제 원 조상부터 알아봐야 돼요. 이 조상들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조상들이 원래는 유목민들이었대요. 근데 우리는 농경사회였으니까 재산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고 나눠줄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장자한테 몰빵해주는 장자 상속 시스템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재산이 양 몇 마리, 고작해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말자 상속이었대요. 그러니까 첫째 형제들한테 뭐 얼마 양 몇 마리 떼주고 또 그 다음 형제한테 양 몇 마리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분배를 하다가 나중에 막내 아들한테 남은 재산 모든 거를 다 주면서 대신에 부모를 부양하게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한 굉장히 괜찮은 시스템이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근데 문제는 이게 재산이 양 몇 마리, 말 몇 마리였을 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아들이 3명이야. 그럼 양이 9마리야. 그러면 3마리씩 공평하게 나눠주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재산이 국가잖아요, 이거는. 재산이 국가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땅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공평하게 나눠줄 수는 있는데 땅을 공평하게 쪼개서 나눠줘 버리면 나라가 망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이나 중국은 장자상속 원칙이니까 이게 어려울 게 없는데 얘네는 분할 상속을 해야 되는데 국가를 분할을 못하니까 안 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평하게 왕은 누구나 될 수가 있는데 왕자가 너무 많은 거지. 그럼 그 중에서 누구를 왕을 시켜요? 다들 왕이 되고 싶겠죠. 근데 또 이 나라 왕자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차게 되면은 지방으로 관리를 보낸대요.
지방 관리로 보내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쭉 몇 년 동안 자기 기반을 쌓게 되겠죠. 정치 실무도 익히고 그러다 보면 자기 세력을 거기서 이제 구축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술탄이. 그러면 거기 세력을 형성한 세력을 가지고 내전을 벌이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서 막 서로 피 튀기고 막 칼로 막 죽이고 난리가 나겠죠. 그러다가 힘이 센 왕자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힘이 센 왕자가 술탄이 딱 됐어. 근데 술탄이 되면서 내전이 끝났지만 살아남은 왕자들이 서로 칼 들이대면서 서로 죽이려고 했던 왕자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의 우애라는 게 어디 돌아오겠나요? 그러고 살아있는 남자 형제들이 있는 한 나의 왕권은 안정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남아있는 형제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술탄이 된 왕자는. 그래서 결국 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되풀이 되니까 그 오스만 제국의 어떤 황제가 드디어 법을 만들게 돼요. 메흐메트 2세라는 왕이 법을 만드는데 나의 아들들 중 누구든 간에 술탄에 오르게 되면 반드시 세상의 질서를 위해 마땅히 형제들을 죽여야 한다. 법률가들이 승인하였으므로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하라. 이렇게 완전히 법전에 땅땅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또 이 법이 너무 잘 지켜지는 거예요. 법을 만든 그 마흐메트 2세의 손자는 형제들과 조카들을 모조리 다 죽였고 또 그 손자의 아들은 셋째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맏아들을 숙청해버리고 또 그 손자의 손자의 손자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19명의 형제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이게 이런 미친 짓을 하다 보니까 백성들도 곱게 보지를 않겠죠. 좋게 보지를 않겠죠. 아무튼 이런 미친 짓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엔 왕실에 남는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씨가 다 말려버린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심을 해요. 카페스 제도라는 걸 만들자. 카페스가 뭐냐면 세장을 뜻하는 말이래요. 결국에는 내전에서 지는 왕자들을 죽이는 대신 감금해버리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감금된 왕자들은 결국 정신병에 걸리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불안하니까. 카페스 제도를 만든 이유가 술탄이 후사없이 죽더라도 다른 왕자를 꺼내서 술탄을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만든 건데 평생 갇힌 채 그 술탄의 변신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오던 왕자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또 그런 왕자가 어쩌다가 운 좋게 술탄이 됐다고 치더라도 그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교육도 못 받았는데 제대로 된 정치를 펼칠 수도 없었을 테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폐위당하거나 안 좋은 체육을 맞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역사가들은 형제 살해 전통이 오히려 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보기도 한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신박하지 않아요? 이런 전통 자체가 합법적이라는 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평범하게 양이나 치면서 사는 게 행복하겠어. 왕이 되면 뭐 해요? 평생을 형제들을 죽여야 하고 평생을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고 그냥 평생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냥 또 한 번 평범하게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네요. 아무튼 재미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역사 얘기라 근데 저는 이게 너무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특이한 전통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저의 얼굴을 한번 그려 봤는데요.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좀 저보다 조금 인자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장점이 있다면 이 연필로 그림을 그리니까 이런 피부에 처진 부분이라든지 노화가 보이지가 않네요. 그게 참 장점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 옛날에 물론 사진기가 없기도 했지만 왕들이 다들 그렇게
전속 화가들을 불러가지고 왕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오늘은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오스만 제국의 형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또 만나요. 안녕.